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웠었어요. 그 나머지 정리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어떤 다항식이나 식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x-알파로 나눈다고 하면은 몫이 뭐 qx 이런 이제 어떤 몫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나올 텐데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니까 차수가 작아져 가지고 나머지는 항상 이제 상수가 되겠지.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나머지만 이제 구하고 싶으면은 x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을 하면 된다? 요거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요 나머지만 쏙 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요 부분이 싹 이제 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은 곧 f 알파를 구하면은 이게 곧 나머지 r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식을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식과 이 식의 이제 곱으로 이런 것들 이제 인수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인수들끼리 이제 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럴 때는 당연히 나머지는 생기지가 않는 거지. 그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나머지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결국 이 r 값이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우리가 이제 fx라는 거를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눴더니 뭐 몫이 qx가 되고, 그런데 이제 나누어 떨어지면은 나머지가 0이니까 이때는 어떤 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냐면은 나머지 정리와 이제 똑같이 알파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알파가 이제 어떻게 된다? f 알파가 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인수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F알파가 이제 0이라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간단한 식이지만은 이걸 여러 각도로 이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F알파가 0이라는 거는, 자,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 알파를 보고 여러분들이 x-알파를 이제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뭔가 이제 뒤에 뭔가 이제 식이 더 있긴 있겠지. 뭐 얘가 2차식이면 1차식이 더 곱해져야 되고, 얘가 3차식이면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 말로 풀었으면은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자, F알파가 0이 된다는 거는 곧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지.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fx가 어떤 인수를 가진다? fx는 반드시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진다. 이게 이제 모두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이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하나의 이제 식만 보더라도 요 얘기를 이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게 이제 인수분해인데, 물론 여러분 인수분해 공식을 많이 활용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요 인수 정리를 통해서 특히 이제 고차다항식 같은 걸 이제 인수분해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인수 정리는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는 이제 되게 간단하지만은 여러분 뭐 고2, 고3 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을 이렇게 쭉쭉 뽑아내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해놔야 돼. 그리고 이 인수정리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에 가장 쉬운 것부터 1차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차 함수는 또 이제 직선이기도 하니까, 자, 여기에 이제 fx라는 어떤 이제 직선이 있는데 x축에 만나는 점이 3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x절편이라고 읽지.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y절편보다 x절편이 더 중요한 게, 얘는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값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x축 위에 지금 요 점은 결국 이제 3,0인데, 그러면 이 직선이 3,0을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곧 x좌표가 3일 때 f에다가 3을 넣으면은 그 결과가 뭐가 나와요? 요 y 값이 이제 0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지만은 F알파가 0이면은 이건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F3이 0이라는 거는 어떤 인수를 가지는 거다? x-3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아직 이제 기울기를 잘 모르니까 그 기울기를 적당히 뭐 K다 이렇게 이제 놓게 되면은 얘는 이제 1차식이니까 1차식 외에 추가적으로 더 인수를 가질 수는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y는 equal k의 x-3.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자, 2차 함수가 여기가 뭐 근이 1과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지금 1,0인 거고, 얘는 이제 3,0. fx가 1,0과 3,0이라는 점을 지나요. 그럼 이제 이 1,0을 지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다르게 해석하면은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f1이 0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3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f3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이제 인수정리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fx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곧 뭐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은 x-1로 이 fx를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기도 하고, 나눠 떨어져서 나머지가 이제 0이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x-1이라는 인수를 1차식의 인수를 반드시 가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f3이 0이니까 또 x-3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얘는 이제 2차 함수고 2차식으로 이제 구성돼야 되니까 1차식의 인수를 가진다면은 1차식 2개면 이제 2차식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요 1차식과 요 1차식 2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려면은 얘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폭이나 모양이 최고창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모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면은 그거를 뭐 적당히 이제 미지수로 잡고요. 그 다음에 x-1과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이렇게 두 개 x절편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뭐 이렇게 쓴다.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이런 인수정리와 관련된 이제 개념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직 이제 3차 함수 이런 걸 배우진 않았지만은 3차 함수가 대략 이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다양하지만은 대략 이렇게 봤을 때 이게 x축을 통과하는 점이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얘가 1이고 여기가 3이다. 뭐 이렇게 이제 대략 잡아 보면은 지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3차 함수의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 여기가 -1,0이고 얘는 이제 1,0이고 여기가 3,0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 fx라는 함수에서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온다는 거니까 결국 f-1 이퀄 0, f1 이퀄 0, f3 이퀄 0이라는 이런 이제 식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 의미는 인수정리에 이제 대입을 시켜 보면은 그러면 얘는 무슨 인수를 가진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지.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 여기는 이제 x 마이너스 3을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3차식은 결국 1차식 3개의 곱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니까 그거를 뭐 적당히 이제 문자로 두면은 결국 fx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축을 통과하는 점, 이거를 이제 단순히 x절편으로 볼 게 아니라 fx 이퀄 0이 되게 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건 이제 방정식인 거잖아. 그래서 함수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퀄 0이 되게 하는 거는 이 방정식의 근 또는 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1, 1, 3이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정리를 통해서 쫙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2차식을 예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은 휴지 좀 이쪽으로 와서 봐도 되는데 괜찮아요? 자, 2차식을 한번 좀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선 더 쉬운 걸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나왔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3이고 그런 이제 2차식 fx가 있어. 2차식 fx가 있는데 f1이 0이고 f2가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fx를 우리는 어떻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면 일단 3 써놓고 f1이 0이면은 무슨 인수를 가진다?
x-1이라는 인수, f2가 0이면은 인수 정리에서 x-2라는 인수를 가지니까 x-2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은 바로 이제 2차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최고창의 개수는 3이고요. 뭐 그냥 이하 동물 쓰고, 그리고 그런 이제 2차식 fx가 있는데, 이번엔 조건을 이렇게 쓰는 거야. f1은 1이고요. f2는 2다.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f1은 1이고 f2는 2다. 그러면 이거는 인수 정리를 쓸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f1 이퀄 0, f 이퀄 0 이렇게 돼야지 인수 정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f1이 1이고 f2는 2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2를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2를 또 좌변으로 이항시켜요. 그러면 어떤 꼴을 만들 수 있냐면 f1-1이 0이 되고요. f2-2가 0이 된지. 자, 그러면은 원래는 요 안에 1과 2가 들어있는 데에 x가 이제 들어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fx에 지금 이제 1이 대입이 됐는데, 보면은 뒤에 이제 1과 2가 있는데 얘도 지금 이 x 값에 따라서 같이 바뀌고 있죠. 여기도 지금 상수값이 아니라 이제 변수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x하고 똑같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 f1이 아니라 얘가 이제 fx에 1이 들어간 걸로 봤을 때 여기 1과 2도 사실 뒤에 x가 있어서 같이 x자리에 1 들어가고 또 여기도 x자리에 2가 들어가서 이런 식이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이 지금 0이 될 때인 거잖아. fx가 fx-x가 이 x에다가 1 넣었을 때 그때 0이 된다는 거고, 또 x에다가 2 넣었을 때 지금 0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떤 인수를 가진다? fx가 어떤 인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 fx-x가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1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첫 번째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고, 2 넣었을 때 또 결과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또 x-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fx부터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fx-x가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인수 정리로 대입을 시켜서 최고창이 개수가 3이니까 요 fx-x는 최고창 개수를 일단 3으로 써주고,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2 넣었을 때 0이 되면 x-2라는 인수를 가지네요.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써질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fx-x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fx를 얘를 이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만 하면 돼? 요 마이너스 x만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fx라는 식은 3배의 x-1 곱하기 x-2 플러스 x라는 요렇게 이제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만약에 fx를 쓰라고 한다면 이걸 좀 정리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뭐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에다 뭐 f3의 값을 구하라, f3의 값을 구하라라는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은 일단 fx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식을 작성해서 다 완성이 돼야 그래야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전개할 필요 없고 그냥 x에다 3만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좀 이해가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인수 정리를 또 이제 언제 활용하냐면은 이제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이제 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자,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인수분해는 이제 곱셈 공식의 이제 역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 생각이 잘 나면은 먼저 곱셈 공식 관련된 거를 써놓고 역으로 이제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곱셈 공식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x-알파, x-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전개를 하면은 얘는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플러스 알파 마지막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런 이제 그 곱셈 공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런 이제 3차식, 고차 다항식 또는 이제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인수분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게 만약 이퀄 0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3차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3차 방정식 푸는 과정이거든. 얘를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은 이게 이퀄 0이 되면은 결국은 이 방정식이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여기가 이제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와? 알파, x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되는 데에서는 x 이퀄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이제 근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은 2개 해를 가지고 3차 방정식은 3개 해를 가지고 4차 방정식은 4개 해를 가지는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 공식을 안다고 해서 여기에서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숫자로 나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바로 같이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2다 이러면요. 물론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값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값은 뭐 마이너스 11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긴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도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고 감마가 얼마인지를 알아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뭘 사용하냐 하면은 인수분해할 때, 이런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인수 정리를 사용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식 전체를 fx라고 봤을 때요. 한 번만 더 써볼게. 여기인데 fx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0이라는 이런 이제 고차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뭐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즉 f1이 0이 된다는 것은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됐을 때 반드시 x-1이라는 인수를 포함하고 뒤에 뭔가 식이 더 있을 텐데 이 전체가 지금 이제 3차식이니까 여기는 몇 차식이 되겠어요? 2차식이 되겠지. 그리고 그러면 요 2차식이 뭔지를 알아냈으면 2차식은 훨씬 인수분해하기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인수 정리를 이제 활용하는 과정인데,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될 것인가, 그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1 넣어보고 0이 되는지 마이너스 1 넣어보고 0이 되는지 막 이런 식으로 해본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 뭐 운이 좋으면은 사실 진짜 운이야 그거는. 그러면 1이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딱 떨어져요. 이거 한번 해볼까? F1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F1은 개수의 합과 같다고 했지? 그래서 1, 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더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뭐 택도 없네. 마이너스 23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값이 나오니까 뭐 이건 절대 0이 아니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면은 여기 이제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1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해서 딱 0이 되네요. 잘 됐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이 fx를 0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값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런 값은 이제 원래 3개가 있어야 되지. 3차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를 찾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f-1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수 정리에 따라서 얘가 무슨 인수를 가진다? x-1이 아니라 이번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쓴다고 돼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조립제법 해봤잖아. x 플러스 1을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는 값으로 조립제법을 시행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요 식의 이제 개수들을 쫙 써보면은 1, 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 값이 나누는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을 쓴 다음에 조립제법을 시행을 해보면은
1 내려가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면 1이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2, 곱하면 12가 되니까 여기가 딱 0이 되지.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조립제법을 썼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요게 계속 이렇게 꼭 0이 나와야 돼요. 다음의 값으로 또 나눴을 때도 꼭 0, 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얘기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몫이니까 몫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쪽에다 씁시다.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니까 뭐 그냥 1로 보는 거고 여기에 지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또 할 수 있잖아. 얘는 다시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더 추천하는 방법이 그냥 식을 짜 맞추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일단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인수를 가지잖아. 그러면 뒤에 이제 2차 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x와 뭔가가 곱해져서 x 세제곱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여기에 이제 x 제곱이 있어야 되죠.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창의 개수가 2가 되도록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3창, 2창, 1창 개수 이걸 순서대로 맞춰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2창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곱했을 때 x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2x제곱이 되려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에 x가 하나 더 있어야 이렇게 곱해서 x제곱이 나오니까 합이 2x제곱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딱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사실 이제 상수항은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1 곱하기 얼마 상수항 곱해서 지금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10인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검증은 뭘로 하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안 써먹은 게 뭐냐면 이제 요거 1창 개수가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건 안 써먹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1창은 지금 x 곱하기 마이너스 12와 1 곱하기 x에서 밖에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2x 플러스 x면은 딱 마이너스 11x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확신해도 되는 거야. 아, 얘는 얘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 항상 뭐 적당히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뭐 이래야 됩니까? 그럼 1 마이너스 1 안 내면은 뭐 또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실제로 대부분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적당히 답이 나와.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리는 거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안 돼. 아무리 해도 이제 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했는데도 계속 0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되게 난감한 거예요. 실제 시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거 분명히 풀릴 것 같은데 숫자만 하나하나 잘 집어넣으면 분명히 풀릴 것 같은데 시간은 계속 가고 계산 시간은 잡아먹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좀 어떤 원칙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fx가 지금 이제 3차식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그 값 되는 0이 되는 값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즉 f 알파가 이제 0이 되는 그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인수 정리를 이제 쓰려면은 그럼 요 알파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창의 개수인 a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개수인 d의 약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꼭 답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란 얘기야. 그러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1의 약수야 뭐 음의 음까지 포함하면은 알파는 이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뭐 어차피 이제 부호는 나중에 이제 다시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2의 약수만 해도 1, 2, 3, 4, 6, 10이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숫자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12개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이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으면 1,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운 좋게 걸리면 딱 좋고, 아니면은 뭐 2, 3, 뭐 요 정도 해보면 대부분 이제 걸리는데, 이렇게 뭐 4나 6, 12 이런 게 것까지는 잘 가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이것도 뭐 보통 책에 잘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한 번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왜 이 들어가는 알파의 값이 A 약수분의 이제 D의 약수가 되냐 하면은, 자, 내가 이거를 어떤 1차식, 즉 PX 플러스 Q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차식 곱하기 지금 이 뒤에는 2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자, PQ, 그 다음엔 RX의 제곱, R 그 다음에 S, SX 플러스 T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 계수가 좀 이제 복잡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수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P분의 Q라는 이런 그 해를 하나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이제 0이 되는 거지. 즉 F의 마이너스 P분의 Q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 값은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요 식이 0이 되니까 쭈루룩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인수정리를 써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려면은 요 P와 이제 Q 값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요게 이 1차식의 계수인 P와 Q를 찾아야 되는데, 자, P와 Q를 찾기 위해서 요걸 이제 전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 전개할 필요 없고 최고차항 계수 먼저 전개해 보면은 PR의 X제곱이 되지. X 세제곱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계수는 AX, 뭐야 이거, AX 세제곱, 여기 제곱 이상하게 썼네요. AX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A는 계수끼리만 비교해 보면 A는 이렇게 곱했을 때 PR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3차항의 지금 계수끼리만 이제 비교를 해본 거야. 이렇게 이제 같아야 되잖아.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뭐야? A라는 숫자가 P 곱하기 R로 나타내진다는 것은 A 입장에서는 P의 배수도 되는 거고 R도 P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럼 거꾸로 내가 찾는 요 이제 P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P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P는 A의 약수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6이에요. 6이 3 곱하기 2면은 A는 3이나 2의 배수인 거고 3은 6의 약수인 거잖아.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요 P라는 값은 A의 약수인 건데, A가 뭐다? 원래 다항식에서의 최고차항의 계수. 이게 A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되는 요 P 값은 최고차항의 계수의 어떤 약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비슷한 방식으로 상수항도 보면요. 상수항을 이렇게 이제 곱했을 때 이게 결국은 요 상수항이 D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D라는 것은 Q 곱하기 T라는 얘기네요. Q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나는 요 이제 Q 값을 이제 알고 싶어. 분자가 되는 Q 값을 알아야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지를 찾을 수 있는데, D가 Q 곱하기 T로 나타내진다는 것은 D는 Q의 배수. 그럼 Q는 D의 약수란 얘기지. 그 D가 뭐다? 원래 식에서의 상수항.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알파도 썼지만은 알파는 여기서 이제 부호 정도는 좀 이제 나중에 보정할 수 있다고 치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차항인 A의 약수분의 상수항인 이제 D의 약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골치 아픈 경우는 이 알파가 이제 분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이제 46페이지에 바로 그 옆에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수, 고차식의 지금 인수분해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인수분해 공식은 한 번에 다시 쫙 한번 정리할 거야.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막상 이제 인수분해 공식 다시 한번 쫙 정리하고 보면은 많이 쓰이는 공식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이제 좀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거기 필수 예제 2번을 보면은 예제 2번에 EX, 보통 이런 경우는 최고차항에 계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3x 세제곱, 2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래서 요건 지금 이제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걸로 이제 치면은,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인수정리를 써야 되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걸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우선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 넣어서 0이 되는 알파라는 거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뭐분의 뭐다? 최고 창의 계수가 2니까 요 2의 약수 분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의 약수. 어차피 나중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해줄 거니까 요건 그냥 4의 약수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 중에 있는 거지. 그러면은 2의 약수는 1과 2, 4의 약수는 1, 2, 4잖아요. 그럼 뭐 대부분 아마 분모가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 아마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대입을 할 거야. 그런데 다 안 돼요. 다 0이 안 돼. 그러면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냐면 분모가 2일 때 분자가 1인 이런 이제 분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는 얘는 2분의 1을 넣어야 돼. x 이퀄 2분의 1을 넣었을 때 이게 이제 0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막 넣다가 이제 얻어 걸리는 거냐. 이게 이제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선생님이 이제 1학년들, 고1들도 가르칠 때 여기까지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좀 여담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요새 그 수능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킬러 문제 빠진다 했는데 수능은 더 어려워졌지. 그게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변별력은 조절을 해야 돼요. 이제 최고난도 최상위권을 이제 가려내서 뭐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의대 가거나 서울대 가거나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친구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소위 킬러 문제라는 걸 안 내는 대신에 지금 경향이 어떠냐면은 점점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고1 수학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는 직접적으로 이제 수능의 출제 범위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거기서 배우는 어떤 다항식, 인수분해, 뭐 방정식이나 함수를 다루는 기본적인 것들이 다 고2, 고3 때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건데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에서 이 고1 거의 비중을 크게 해요. 그 얘기가 결국은 계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 전국 모의고사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12번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12번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뭐 29번이나 30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그 화제가 되는데 얘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전이거든. 그런데 왜 이 문제가 가장 화제가 됐냐면은 계산이 무지 복잡해. 그래서 앞에서 쭉 풀다가 12번에서 계산해서 말리기 시작하는 거야. 계산해서 말리다 보면은 이거 분명히 이게 계산하면 그냥 풀릴 문제인 것 같은데 계산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답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멘탈 붕괴되고 그래서 뒤에도 이제 덩달아서 망치게 되고 이런 이제 사태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뭐 유명 학원 강사들이 이 12번 어떻게 좀 쉽게 쫙 풀 수 없을까? 막 그런 이제 토론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강사는 뭐 진짜 좀 되게 쌈박한 방법을 이제 발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제 그냥 계산하면 풀리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문제거든. 그러면 누가 계산을 들어가지 않고 이 문제를 이거 계산 복잡할 테니까 나는 신기한 방법을 생각해내겠어. 이렇게 팔짱 끼고 딱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제 누가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계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문제는 최대한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꼬이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대한 좀 잘 이렇게 넘어가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문제였어요. 그 이제 거기서도 이제 계산 과정이 이제 이게 나와 이 상황이 등장을 해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의 답은 3분의 2를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거보다 쉬워. 그거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3x 제곱 세제곱 플러스 얼마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근데 이것도 정수값을 적당히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이런 경우에 그 교과서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느 교과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제 대화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이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철수가 이제 이 고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이 정수값 넣었는데 계속 안 돼. 아이씨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영희가 바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 나오는 게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자,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니까 일단 얘가 이제 분명히 3은 1 곱하기 3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x 플러스 얼마를 그냥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미지수로 놓는 거야. 3x 플러스 a라는 식을 1차 식을 분명히 가질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최고차항은 3 곱하기 1 해서 3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짜맞추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x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엔 개수를 또 다 모르겠으니까 그럼 이제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얘하고 개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대충 6x 제곱 플러스 3x 정확한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해봅시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숫자를 적당히 대입했을 때 문제는 분수값을 대입해 보면은 완전히 계산이 난리가 나요. 계산 난리가 나.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전개를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a 곱하기 c 상수항 ac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3b 플러스 a가 이제 6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a, b, c 값을 찾아주는 거야. 사실은 일단 a 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일단 1차식 0이 되게 하는 1차식 값을 찾기 위해서는 a를 찾으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미지수 파티가 미지수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의 하나의 팁은 상수항이 지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여기를 1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해놓고 개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하고 여기를 플러스 1로 하거나 하고 개수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는 그렇게 푸는 문제였었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막 대중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당장에 고1 때 안 나오더라도 고1 때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또 다 아이들이 막 되게 짜증이 나겠죠. 문제 풀다가 이제 숫자를 넣어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0이 되는 값이 쉽게 발견은 안 되고 자, 그래서 아까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얘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요게 이제 2x 플러스 a 이렇게 일단 1차식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곱해서 2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전기해서 개수 비교하려면은 이제 식이 또 이제 영창 연립해야 될 식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까보다 더 어려운 게 상수항을 곱이 지금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a 곱하기 c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경우가 많잖아. 아까 마이너스 1보다 경우가 많죠.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는 a와 c의 순서쌍이 1, 마이너스 4도 있고 마이너스 1, 4도 있고요. 등등등 있지. 2, 마이너스 2도 있고 이렇게 이제 등등등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운에 좀 맡기고 1, 4부터 마이너스 4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찾아야 될 건 사실은 핵심은 이 a 값이야. a가 예를 들어서 1이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2분의 1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값을 이제 찾아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결론은 2분의 1이지만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a가 1일 때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x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c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찾아야 될 여기 지금 그 미지수가 b 하나로 줄었죠. 그럼 b를 찾은 다음에 이 식하고 개수가 맞는지 이제 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b를 찾으려면은 요걸 지금 1창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1창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b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b 마이너스 8이네. 그게 1창의 개수인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값은 1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 b를 14로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검증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b고 여기를 이제 14로
뭘 가지고 검증할까? 그러면은 이창의 계수 요 3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이 상황에서는. 이창이 나오게 되려면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8x. 뭐 말도 안 되게 틀리네요. 그렇지. 그래서 a가 요 상황은 지금 안 되는 거야.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4인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번에는 a에 마이너스 1, c에 4를 넣어보면은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지. 요거는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c가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상수항이 이렇게 곱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해본 거야. 자, 그럼 우선 이제 b 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 1차 식의 계수를 찾아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b고 이렇게 곱했을 때 2, 4, 8이니까요. 그러면은 플러스 8이 되겠네. 요 값이 1창의 계수 이제 6이 되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b는 이퀄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b를 2로 고쳐주고 검증을 이제 x제곱에 이제 계수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x제곱은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곱하면은 2는 4니까 3. 딱 요 3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전개해보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추가로 조립제법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건데 인수분해 이미 끝났잖아. 2x-1 곱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이 다음에 2차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그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하려면 이제 허수 범위까지 가야 돼. 그래서 그 허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된 얘기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뭐 문제집을 풀거나 뭐 학교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제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을 자꾸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도 시험이지만 또 공부할 때도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뭐 수학만 계속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 한 문제 푸는 시간도 줄이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의 효율이 높아져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되게 꼬이게 하는 문제인 거고 평소에 공부할 때도 이걸 알고서 이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앞에 한 페이지만 좀 더 얘기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이 앞에 보면은 우리 인수분해 공식 정리하는 거는 조금 이따 이제 쉬었다가 하고요. 인수분해의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가 있어. 45페이지를 보면은 그 방정식의 목적은 뭐죠? 방정식의 목적,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는데 방정식의 목적은 이제 해를 구하는 건데 인수분해의 목적은 그냥 이제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정식을 이제 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자, 먼저 곱셈 공식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뭐를 풀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모르면은 전혀 풀 수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을 알아야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하듯이 다른 뭐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나 4차 이런 고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야. 결국은 어떤 이제 다항식이 있을 때 요 다항식이 인수분해를 했더니 뭐 x 마이너스 어떤 뭐 그 방정식으로 보면 이제 근이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어떤 또 이제 근, x 마이너스 어떤 근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해서 이게 딱 0이 된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이제 근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식 보기 전에 거기 이제 예제 4개만 좀 이제 간단히 한번 보면은 자, 필수 예제 1번을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식을 인수분해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이퀄 0으로 해서 이제 방정식으로 봤을 때
방정식의 이제 근을 구하려면은 결국 이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곱셈 공식에서는 뭐의 역과정일까?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걸 이제 1의 제곱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지.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는 a, b로 합시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이런 이제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즉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면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해주고 앞에 거와 뒤에 거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제 방정식에서 이퀄 0이 된다면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는 x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 자, 이것도 이제 합차 공식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 요 2라는 것도 또 어떤 수의 제곱수로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2는 얼마의 제곱이죠? 그렇지, 루트 2의 제곱으로 보면 되지. 그래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으로 이제 볼 수 있다면 이것도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꼴이구나. 자, 그래서 앞에 거 더해주고 x 플러스 루트 2에다가 x 마이너스 루트 2 해주고 인수분해는 이걸로 끝나지만은 방정식이라면 이퀄 0이 되니까 얘를 이제 만족시키는 해는 x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은 자, x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이런 이제 방정식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볼게요. 그럼 이제 얘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플러스 1을 넘기면은 x제곱 이퀄 마이너스 2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수는 우리가 아는 실수 범위에선 이런 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복소수, 허수 범위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소진이도 그렇고 좀 허수까지 이제 조금 공부를 복소수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좀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없어요.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근을 구해서 그거를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 또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허수 범위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 이 플러스 1을 어떤 요 마이너스 1을 어떤 수의 이제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은 보통 이제 복소수를 공부할 때 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수를 우리는 보통 i라고 나타내요. 근데 사실 이 i의 정체는 뭐냐면은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면은 x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냐 하는 걸 거꾸로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플러스 값을 대표적으로 취해서 그거를 i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 i라는 단위는 사실은 이제 플러스 루트의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제곱근을 제곱하면은 루트가 날아가고 이 루트 근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이래서 요 마이너스 1은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보면 되겠구나.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1이 뭐다? 그게 이제 복수수의 허수의 기본 단위 이제 i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x제곱은 이퀄 요 우변을 지금 i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이항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i제곱이 되는 거지. 이것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또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이제 x 플러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i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허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은 이제 문제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어. 인수분해 범위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면 이제 실수 범위까지만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 자체가 허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자, 4번 하나만 좀 더 해보자면은, 자, 요 4번이 인수분해 안 될 때 근을 구해서 억지로 인수분해 시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걸 이제 인수분해 한다고 했을 때 인수분해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수분해 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근을 구해. 근의 공식에다 넣든 인수분해해서 근의 공식 인수분해 해버리면 벌써 인수분해가 끝나니까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면 안 되고 여차저차해서 근을 구했어요. 얘는 이제 근이 2하고 3이야. 근을 구했으면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x가 1이면은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거고 x가 3이면은 x-3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해를 바로 인수분해하기가 힘들면은 해를 구해서 이제 인수분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번을 보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콜 0이에요. 그냥 이제 인수분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 다 알지? 근의 공식에다 넣어봅시다. 자, 여기 x는 2a분의 그럼 최고차항 계수의 2배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1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야. 제곱근 안에 또 마이너스가 들어간 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어떤 수 x를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됐더라 이제 그 얘기잖아. 결국은 요 마이너스 3의 이제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실수 범위에서는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1이 되는 그 숫자의 단위를 i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 i는 정확하게 이제 정체가 루트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x는 루트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루트 3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으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루트 마이너스 1이 뭐다? 얘가 허수 기본 단위 i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복수수 하면서 좀 더 이제 많이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게 허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건데 워낙 중요해서 이름을 따로 이제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얘를 쪼개서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첫 번째 근 x1은 보통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은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로 많이 나타내니까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는 거고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얘를 네모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근을 알았으면은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x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x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억지로 인수분해 시키는 것이 방법이 이제 얘를 요 네모 자리 세모 자리 집어넣으면은 최종적으로 요 식은 x 마이너스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자, 요렇게라도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허수 범위까지 이제 인수분해 한다는 그런 이제 전제에서 보면은. 자,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허수가 좀 많이 낯설겠지만은 좀 다음 시간까지 해서 좀 더 많이 연습하기로 하고. 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인수분해 이제 공식부터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인수분해는 사실 이제 곱셈 공식 이제 역으로 하면 되는데 중학교 인수분해 공식부터 한번 이제 점검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인수분해에서의 가장 기본은 공통 부분을 찾아서 이게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MA 플러스 MB 플러스 MC 이런 거는 공통 부분이 지금 M을 이제 공통으로 약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M을 뽑아내면 M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지. 가장 기본이면서 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합차 공식이 있죠. 아까도 했지만 이제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는 요거를 이제 잘 보는 게 좋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준다. 이렇게 이제 곱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제곱 공식.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는 우리가 이제 얘를 더해서 A 플러스 B 전체 이제 제곱이 되고 여기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실은 뭐 이 공식을 외우는 건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선생님이니까 뭐 외우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이제 ab 이렇게 돼 있는 형태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데 사실은 숫자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 나오고 더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오도록 하면 되잖아. 그런 다음에 앞에다가 x 이렇게 써주고 정리하면은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공식 외우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되면은 이거죠. 계수도 있어서 자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 같은 경우에는 공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데 뭐 이거 이제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없을 거야 거의. 자, 요것도 이제 숫자가 있을 때 개수들이 있을 때 이제 실제로 하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예시가 좀 없나? 현준이 요거 그 개념 원리 책 있어요 혹시? 있어요. 있어도 그냥 요거 봐요. 요거 이제 개념 원리 이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제 쉬운 내용, 쉬운 문제들 있으니까요. 참고하고요. 중학교 문제를 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또 없네. 요거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자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이런 경우에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이니까 뭐 3 곱하기 1 요 정도로 보고 2 곱하기 1이니까 2, 1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했을 때 x의 개수인 이제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3 여기 이제 플러스 2니까 더하면 딱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이러면은 여기다가 앞에 x 붙여준 다음에 정리해주면은 3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복습이고 중학교 거 복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6번부터는 자, 잘 기억 안 나면 이제 곱셈 공식을 생각해서 그걸 역으로 생각해 봐. 그래서 복잡한 게 뭐가 있었어요? 요거 그 A 플러스 B를 제곱하는 거에 이제 발전 형태가 뭐냐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는 형태가 있었지. 그래서 그거 이제 전개한 게 뭐냐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배 AB 플러스 2배 BC 플러스 2배 CA 이건데 이거는 뭐를 전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는 인수분해한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뭐를 역으로 전개했었던 건가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게 나온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제곱꼴이 있었지? 세제곱. 그러니까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거는 사실 뭐를 전개했었던 거다? A 플러스 B를 세제곱했었던 거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제 전개했었던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는 거는 뭐를 전개했었던 거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전개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또 뭐가 있었나요? 원래 이제 이것도 있는데 이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요걸 이제 전개한 꼴이 그 3차 방정식 꼴이지. 그럼 그걸 이제 인수분해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하기도 했고 사실 거의 이제 써먹지 않는다고 했죠. 실제로 써먹을 때는 그 인수정리를 통해서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가를 찾아서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럼 또 뭐가 있죠? 요거 있었지.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자, 얘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 그 곱셈 공식에서는 뭐였어요?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요거를 전개하면은 얘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차수를 절반씩 줄이면서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다가 곱하기 중간에 가운데 거 항에 이제 부호를 바꿔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경험이 이 식이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리고 굳이 만약에 이제 뭐 외우면은 물론 빨리 풀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한데 자, 모르겠더라도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뒤에 문제에서도 나오지만은 자, 이런 경우에는 얘를 합차 공식을 적용시키는 거야. 변형시켜서 합차 공식을 써먹을 수 있게 하자. 그러면 합차 공식의 꼴이라는 거는 네모의 제곱 빼기 세모 제곱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완전 제곱이 되게 하고 싶으면은 살짝 뭐가 부족하냐 하면은 여기가 부호가 숫자가 2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의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되면은 이게 완전 제곱꼴이 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전체 제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는 개수가 1이었는데 2가 됐다는 거는 내가 없었던 A제곱 B제곱을 더해줬다는 거니까, 추가로 더해줬다는 거니까 원래 식과 같게 만들려면은 도로 빼줘야지. A제곱 B제곱을 도로 빼줘야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얘도 완전 제곱꼴이잖아요. 얘는 AB 전체의 이제 제곱꼴이지. 그래서 뒤에 AB의 제곱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얘는 네모의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그 합차 공식에 따라서 정리해 주면은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줘야 되지.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주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AB가 될 테고요. 한 번 빼주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뭐 이걸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AB를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위치만 옮겨주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차 공식, 즉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변형해서 합차 공식을 쓰는 거는 또 비슷한 형태의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방법을 익혀두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요? 요게 이제 곱셈 공식에서는 별로 중요도가 없는데 인수분해에선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이게 지금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면 이 꼴이 되게 복잡하지. 6번도 그렇고 7번, 6번, 7번 이게 되게 요 꼴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이 공식대로 써먹으려면은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이게 요 개수의 형태, 이 식의 꼴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별로 이제 효용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 원래식이 되게 간단한데 인수분해하면은 오히려 조금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에는 좀 활용 가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왔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이제 곱셈 공식 중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 경우에는 원래식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전개하면 오히려 이제 간단해졌어요.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이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일단 앞에 거에 이제 어떤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제곱 플러스 세모의 세제곱 꼴이다라는 거를 찾으면은 앞에 거 더할 걸 일단 한번 더해주고요. A 플러스 B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공식은 꽤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 요거 별 3개. 이것도 좀 써먹을 때가 있어요. 얘도 별 하나. 이건 뭐 중학교 공식이니까 뭐 복습하고. 6번, 7번 별로 안 써먹어요. 별 쓸 일이 별로 없어. 자, 그리고 요게 이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앞에 거에 요 부호를 이제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여기 부호가 얘하고 얘가 이제 부호가 서로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이제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것도 일종의 3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거든. 왜 이게 많이 쓰이냐면 3차 방정식 풀이할 때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퀄 0의 해를 구하시오. 이런 이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8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꼴을 바꿔보면은 그러면 일단 x 마이너스 2를 뽑고요. x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하고 2 곱하면 이제 2x고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돼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사실 실수 범위에서 이퀄 0이 되는 그런 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굳이 찾으려면 이제 그 곱셈 그 근해 공식에 넣어가지고 허근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판별식 쓰면은 4분의 d를 하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작게 나오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이제 허수가 나오는 경우라서 뒤에 다시 하겠지만은 그럼 얘는 이제 실수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x-2가 0이 될 때 외에는 이 전체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실근은 x 이퀄 2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해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얘는 3중근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3중근이 아니구나.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실근 하나랑 허근 2개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고. 그래서 이런 꼴을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을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해서 실근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꽤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복잡했던 식. 가장 복잡한 식 뭐 있었어요? 10번째. 뭐를 지난 시간에 뭐를 전개했을 때 이 꼴이 나오는 전개는 굉장히 복잡한데 전개하고 나면 오히려 간단해지는 것 중에 하나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뒤에 뭐가 나와요?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걸 다 전개를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요 3abc가 이제 꼭 달려 있어야 됐었지.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마지막 인수분해 공식은 요거예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뒤에 꼭 마이너스 3abc가 있을 때는 얘가 인수분해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좀 결과가 좀 복잡하게 나오죠.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그런데 이게 복잡하지만은 은근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인수분해 이제 어떤 그 도형의 활용 그런 차트에서 도형이 이제 꼴을 찾고 이제 그런데 많이 쓰여. 그래서 요거 이제 살짝 그 응용 버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 얘가 0이 된다 또는 얘가 0이 되면 이 3abc를 반대로 옮기면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3abc와 같다는 거잖아. 그런 이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가 0이거나 우변도 0이 돼야 하니까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ABC가 뭐 삼각형의 세변이라면은 삼각형의 세변이 ABC라면은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 이제 양수끼리니까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얘가 0이 된다는 건데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얘가 이제 변형이 됐었잖아. 이건 변형식까지 알아둬야 돼요. 얘를 변형시키면은 이렇게 됐었지. 요게 이제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이렇게 이제 변형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이제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제곱안이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a 콜 b 콜 c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한 바닥을 가득 채웠네. 칠판을 좀 정리하고 합시다. 시간이 뭐 여기 이제 남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에서 조금 중요한 거 몇 개 다루면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 원리 프린트를 좀 나눠줬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그 기본 개념 좀 쉬운 것부터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해설이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공식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니까 추가적인 인수분해 유형들을 한번 볼게요. 다시 46페이지로 돌아가서 페이지가 맞나? 거기 여러 가지 인수분해에 보기차식이라고 된 거 있어요. 46페이지가 아니지. 이게 좀 틀리네요. 44페이지 봐봐요. 자, 고차식을 이제 인수정리 이용해서 하는 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차식이라는 거 나와요. 자,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차수가 전부 다 이제 짝수인 항들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4차식이나 4차항, 2차항, 그리고 사실 0차도 이제 짝수항으로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0차항이라는 건 사실 이제 상수항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거기 이제 예를 보면은, x의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홀수차항이 없어. 4차, 2차, 상수항 2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0차가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이제 짝수차항밖에 없는 거예요. 짝수차나 이제 상수항밖에 없는 거야. 홀수차가 없을 때 이런 걸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기차식을 푸는 이제 기본은 x 제곱을 다른 문자, 뭐 라지 x 이런 걸로 이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뭐 그냥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치환을 해서 차근차근 해보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x의 4제곱은 라지 x의 다시 제곱이 되니까 얘는 이제 라지 x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3x가 라지 x가 되겠네요. 플러스 2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꼴이지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얘는 이제 라지 x 플러스 2 곱하기 라지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식으로 이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라지 x는 스몰 x의 제곱이었으니까 스몰 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스몰 x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 꼴들은 지금 실수 범위에서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허수 범위까지 가면 이제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면은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것도 이제 치환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여러분 요거 봤을 때 딱 공식이 보이면은 이제 바로 풀면 돼. 아까 한 8번 공식이었나? 이거였었잖아요.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은 플러스 b 4제곱은 인수분해하면은 이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는데, 거기서 그러면 여기는 x제곱 곱하기 1의 제곱으로 보면 되고요. 여기는 뭐 1의 제곱, 1의 4제곱으로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a가 지금 x인 거고 b가 1인 꼴, 이렇게 이제 꼴을 맞출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인수분해를 앞에 거 제곱, 즉 x제곱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면은 x제곱 곱하기 1이니까 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의 여기가 플러스 x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이제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또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거를 이제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에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은 x제곱의 개수가 2만 되면은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살짝 아쉬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없었던 x제곱이 추가로 더해진 상황이니까 도로 빼줘야지. x제곱을 도로 빼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앞부분이 x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지고, 뒤는 이제 x제곱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분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니까 앞에 거 뒤에 거를 한 번은 더해주고, 즉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를 한 번은 더해주고 x제곱 플러스 1에서 한 번은 이제 빼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상반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반식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제 좌우 대칭 형태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풀이 과정이 조금 깁니다. 자, 상반식 대칭 형태. 자, 보면 이제 식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 예를 이제 바로 보면요. x의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이죠.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0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4차까지 쭈르륵 있는데, 보니까 딱 가운데 항인 x제곱 항을 기준으로 해서 3차와 1차 개수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와 상수가 또 개수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가운데를 딱 자르면은 약간 이제 좌우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상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퀄 0이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은 바로 x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모든 항을 이 가운데 대칭이 되는 요 항으로 항의 x제곱으로 이제 나눠버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이제 x제곱으로 나누면 혹시 지금 0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정식에서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x 이퀄 0은 요 방정식의 근이 절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0, 0, 0, 0 되고 좌변에 1이 남는데 우변엔 0이잖아. 1 이퀄 0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x 이퀄 0은 요 방정식의 해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x값은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방정식이 아니면은,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식을 이제 인수분해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x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때는 x제곱을 밖으로 뽑아내야 돼. 없는 식의 x제곱으로 나눈다 하면 그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좌변을 똑같은 값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어도 이제 상관 0이 아닌 값으로 나누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식인 경우에는 요 전체를 그냥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은 이 식에 어떤 값이 있을 텐데 그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나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변형하는 방법이 똑같은 결과가 되기는 하지만은 요 전체에서 이 대칭이 되는 항을 밖으로 뽑아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제곱을 밖으로 뽑아내면은 뭐가 남냐면, 여기는 이제 곱해서 x 4제곱이 남아야 되니까 x 4제곱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 남고, 마이너스 8x제곱에서 x제곱이 밖으로 갔으니까 개수인 마이너스 8만 남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3x인데 x제곱을 뽑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남냐면 여기는 x분의 3이 남게 돼요. 요래야 이걸 다시 전개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약분되면서 3x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에서는 상수 1인데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얘는 x제곱분의 1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전개했을 때 약분되면서 딱 1이 되잖아요. 그러게요. x 4제곱일까? 그렇지. 여기가 x제곱이 되지. 나머지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놨을 때도 모양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3x x분의 3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대칭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대칭 형태를 이루는 두 개씩 묶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써보면은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고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x분의 3을 묶는데 여기서 공통인 수를 3을 뽑아내면은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이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공통적인 어떤 문자의 형태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보이죠. 왜냐하면 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곱셈 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변형하면 뭐가 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얘와 얘를 같게 하려면 빼기 2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되니까 같게 만들려면 그 2를 도로 빼줘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한 줄을 좀 더 써도 보면은 x제곱에 여기가 이 부분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여기에서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을 하는 거야. 뭘로 치환할까요? 라지 x로 했더니 x가 똑같으니까 a로 치환을 그래요. 대문자 a로 치환을 합시다. 얘도 대문자 a로 치환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은 x제곱에 여기는 a제곱 플러스 3a가 되지? a제곱 플러스 3a에다가 상수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5, 2, 10 하면 되겠네. 얘는 x제곱에 5, 2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a 플러스 5 곱하기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 a는 내가 이제 치환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값을 구하려면은 도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a 대신에 원래 값인 x 플러스 x분의 1을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식과 요 식에서 이제 해를 구하려면은 또 인수분해를 정리를 하려면은 지금 앞에 x가 두 개가 있잖아요. x제곱이니까 x 두 개가 있으니까 x 하나 분배 요 또 x 하나씩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요 가로 안은 x가 곱해지면은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혹시 이 2차식들이 더 인수분해된지를 살펴보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이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로 쓰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거는 완전 제곱꼴이네. 그러니까 완전 제곱, 얼마의 제곱으로 만드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최종 정리가 되는 거지. 과정이 꽤 길죠. 길고 좀 복잡하지. 그래서 상반식은 기본적인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이 과정을 좀 빨리 이제 손도 좀 빨라져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거기 이제 연속 문제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은 연속 문제 중에서 아주 복잡하거나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살짝 패스를 하고, 선생님, 여러분들 받은 이제 필기 노트에 보면 별 3개짜리라고 이제 붙어 있는 게 있네.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연습 문제 2번 보면은 다항식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어이구야 풀지 말 걸 그랬나? 꽤 어렵겠네. 이걸 인수분해 했을 때 그 인수인 것은, 인수가 있으면 이제 보기 중에서 골라라는 건데요. 주어진 다항식 뭐 px라고 해볼게요. 얘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다 전개해서 뭐 어떻게 찾아야 되나?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은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꼴이잖아. 그 세제곱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은 요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항이 3개면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는 뒤에 마이너스 3abc가 있을 때 뭐 쭉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난 또 이걸 좀 치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2를 좀 형태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a라고 치환을 하고 얘를 이제 b로 치환하고 그런데 이상 형태가 되려면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로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세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어도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지. 요거를 그냥 씁시다. 요거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안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면서 여기는 플러스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가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홀수 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이런 경우도 뭐 똑같나? 마이너스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가로 안이 x 플러스 2를 제곱하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제곱하든 간에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밖으로 부호를 뽑아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짝수 차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홀수 차면은 어차피 요 지금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뽑아낸다. 이렇게 바꾸더라도 서로 이제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c로 이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지금 이제 px라는 식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얘를 이것만 더 추가가 된다면은 억지로라도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 뒤에 그럼 이제 마이너스 3ABC를 추가시켜 주면은 그럼 이제 요게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보려고 하면은 A가 얘고 B가 얘고 C가 얘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딱 0이 되지. 여기 2x 마이너스 2x니까 0 되고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싸그리 여기가 0이 돼 버려요.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니까 이 전체 뭐 계산할 필요가 없게 싹 0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PX가 이게 이제 0이 된다는 거니까 따라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주어진 이제 PX는 3ABC와 같은 거잖아. 근데 3ABC로 나타내진다는 자체가 이 식들의 곱으로 나타내지는 거니까 지금 A, B, C가 모두 요 식의 지금 인수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원상복구 시켜주면 그냥 그 인수분해가 끝난 거야. 3배의 A가 뭐였어요? X 플러스 1이고 B는 X 마이너스 2고 C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2X 마이너스 1로 하면 안 돼요. C를. 자, 그래서 인수분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보기 중에서 인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보기에서 x 플러스 1 없고 x 마이너스 2도 없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5번을 보면 1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되게 이제 절묘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라서 한번 좀 풀어볼 만한 문제고요. 자, 그다음 중간은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9번 한번 봐보면은 9번, 10번이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요건 이제 그 개념 원리에서도 그 도형의 이제 활용한 인수분해 이제 도형 활용 문제 어떤 삼각형 같은 도형의 이제 모양을 판단한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9번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에서 자 이런 식이 성립해요. AB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AC 곱하기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C 곱하기 B 플러스 C가 0이 된다. 이런 이제 형식이 성립을 할 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자, 이게 이퀄 0이 되니까 뭔가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꼴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선은 이 상태에서는 뭐 공통인수가 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전개를 해보면은 이제 A제곱 B 플러스 AB의 제곱 그 다음에 A제곱 C 마이너스 AC의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 그다음 마이너스 BC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A, B, B, C, C의 약간 이런 그런 걸 이제 순환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중학교 문제에서도 나오지만은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A를 기준으로 한 문자 내림차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A제곱 항이 뭐냐면 A제곱 B하고 여기 어디 갔어? A제곱 C가 있지? 그러면 얘는 이제 B 플러스 C의 A제곱 이렇게 이제 묶여지고요. A의 1창을 찾아보면은 얘하고 A제곱 B하고 마이너스 AC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 이렇게 이제 묶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다 상수항 처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BC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BC로 묶어주면 이건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이퀄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합차 공식에서 이제 B 플러스 C 곱하기 B 마이너스 C니까
모든 항에 지금 이제 B 플러스 C, B 플러스 C, B 플러스 C라는 이제 인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먼저 뽑아내는 거야. B 플러스 C를 먼저 뽑아내주면은 나머지 부분은 A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의 A 마이너스 BC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딱 보이네. 이거는 A 곱해서 BC인데 더해서 이렇게 B 마이너스 C가 되려면은 C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네요. 이게 B 곱하기 마이너스 C로 생각하면 되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C 이렇게 이제 보내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순서대로 보통 보기 좋게 A, B, B, C, C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정리를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A 플러스 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여기는 A 마이너스 C인데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C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뭐야? 여기는 다 플러스고 여기만 지금 마이너스네요. 이퀄 0 이렇게 되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식이 0이 돼야 되는데 A, B, C는 지금 삼각형의 세변이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C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거는 여기서 C-A가 0이 되는 이 경우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삼각형이 있는데 A변, B변이 길이가 같고 C는 모르겠고 이러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건 알 수 있으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그렇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A 콜 B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죠. 그래서 A 콜 C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도 A 콜 C A 콜 C인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정답이 3번에 있네요. 자, 중학교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좀 이렇게 문자가 순환되는 것 같고 좀 이제 복잡한 항이 많은 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칙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4번 봐보면요. 14번도 이제 별 5개짜리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인수정리를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인수정리는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뿐만 아니라 방정식 풀이 또는 이제 함수를 해석할 때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자, x에 대한 3차 다항식 fx가 있는데 fx가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요. f1은 6이고 2배 f2는 또 6이고 3배 f3은 또 6이고 4배 f3도 또 6이야. 이렇게 그런데 5배 f5는 1, 2, 3, 여기가 4네요. 5배 F5는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5의 값을 구하라는 건 결국 FX 식이 뭔지를 이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식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런데 규칙성이 있나? 규칙성으로 따서, 이러면 얘도 6인 건가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이제 의도를 봐야 되는데, 이거 이제 그런 규칙성 파악하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 내가 이제 fx를 찾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0이었다면은 f1이 0이다 그러면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근데 이제 0이 아니야. 어째 다 싸그리 6이냐? 그래서 이거를 다 6을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임수정리를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풀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수 정리를 좀 많이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요. 나머지 정리 방법도 살짝 이제 알려줄 테고 다시 한번. 자, 그럼 이제 여기는 F1-6이 이제 0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배 F2-6이 0이 된다는 거고, 여기는 3배 F3-6이 0이 된다는 거고, 얘는 4배 F4-6이 0이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인수 정리를 쓰려면 우변을 이렇게 0으로 이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 이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1, 2, 3, 4는 원래는 이게 fx라는 식이었을 거 아니야. 요 안에 지금 x 자리에 1, 2, 3, 4가 이제 대입이 된 거지. 그런데 보니까 앞에 뭔가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들도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사실은 요 맨 앞에는 지금 1이 있는 걸로 보면 되니까 변수 x가 1, 2, 3, 4 바뀌었을 때 개수도 1, 2, 3, 4 똑같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f1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도 사실 변수인 거야. x가 바뀔 때 똑같이 바뀌는 변수인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아, 이것도 x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6은 고정이잖아요. 얘는 그냥 상수지. 그러면 뭐 x값이 바뀐다고 해서 얘가 지금 이제 바뀌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대로 빼기 6 이퀄 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x, fx-6이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에 x가 1에서부터 4까지 대입됐을 때 다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요 식은 첫 번째는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얘는 x, fx에서 x 이퀄 1일 때 x가 1일 때 이제 이게 0이 되는구나. 즉 뭐냐면은 뭐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봐도 되는데 뭐 이 전체를 뭐 px, 뭐 qx다 뭐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봐도 되긴 하는데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요게 x 이퀄 1을 넣어서 그때가 0이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요 전체 1f2 이렇게 이제 2를 넣었을 때 또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결과적으로 요 첫 번째 1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요 식이 어떤 인수를 가진다는 거예요?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도 0이 된다는 거는 x-2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고요. 3 넣었을 때도 0이 된다는 건 x-3일 인수를 가지는 거고 4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x-4라는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보니까 fx가 3차 다항식이라고 나왔어. 그럼 사실은 fx만 구하려고 한다면은 조건이 3개만 있어서 1차식 3개의 곱으로 나타내주면 되는데 왜 식이 4개일까? fx가 아니라 fx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요 fx가 지금 3차식이라면은 앞에 x까지 곱해져 버리면 이제 몇 차식이 돼버려요? 그치? 4차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4차식을 구성을 하려면은 1차식 4개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이제 문제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10차 다항식까지 나오더라고. 이런 이제 조건이 쭈르륵 9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10차 다항식을 구성하는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최고창의 개수를 아나요, 모르나요? 나와 있나?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없으면 이거 주의해야 돼. 최고창,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차 다항식이니까 x 4제곱 앞의 개수를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미지수 k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 자, 그럼 나의 목표는 뭐냐면은 OF5의 값을 알기 위해서 fx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x를 찾았어. 어떻게 찾았습니까? xfx에서 마이너스 6만 이항시켜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k배의 x-1, x-2, x-3, x-4에다가 6을 이항하면 이제 플러스 6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굳이 fx를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이 OF5니까 xfx를 찾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 이제 5를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끝난 게 이 k의 존재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은 지금 어차피 요 식과 이 식이 지금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사실 동일한 본질적으로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은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증계수법의 목적이 뭐예요? 이 항등식에서 모르는 어떤 계수값, 그걸 찾으려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그 방법 중에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이제 괄호가 많으면은 딱 수치를 대입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1 넣어도 여기가 싸그리 0 되고 2 넣어도 싸그리 0 되고 K까지 같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1, 2, 3, 4를 대입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뭐를 대입을 해야 되죠? 뭐를 대입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이제 수치 대입법을 써야 될 때 기본적으로 요거는 해보는 게 좋아요. 되든 안 되든 간에 x 이퀄 0은 꼭 써먹어 봅시다. 자, 왜 특히 여기서 0을 넣어야 되냐면은 이 fx는 요렇게 식이 돼 있을 때 좌변과 우변에 공통으로 이제 x 값을 넣어야 되는데 fx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살아 있으면은 요 값을 정확하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좌변을 0이 되게 하는 값은 x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 좌변이 0이 되면서 우변에서 계산한 값이 0이 된다는 거니까 자, k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0을 넣는 순간 자, k 곱하기 자, 0, 0, 0, 0 들어가면은 마이너스가 4개니까 이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은 마1, 마2, 마3, 마4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1, 2, 3, 4를 이제 곱하는 거네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하고 비슷해요? 4팩토리얼 그거하고 똑같지?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보면 요게 24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이제 플러스 6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24k 플러스 6이 0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이제 k 값은 얼마가 돼요? 24k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6이, 플러스 6이 맞죠? 요 마이너스 6이 지금 이항됐으니까 플러스 6이 되고, 도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드디어 xfx가 확정이 됐어. fx라는 4차식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x-1, x-2, x-3, x-4라는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xfx라는 뭐 식을 다 쓰라 하면은 뭐 이거 이렇게 쓰다거나 이거를 설마 뭐 전개하라고는 안 하겠지. 그런데 대부분 식 자체를 쓰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5만 대입을 하면 되겠네. 아직도 안 끝났어. 5를 대입하면 5f5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5를 대입하는 순간 5 빼기 1하면 4고 여기는 3 되고 여기는 2 되고 여기는 1 되지. 그래서 다시 4팩토리얼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4가 되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최종 정답은. 플러스 6이 있네요. 미안. 여기 플러스 6이 있네. 그래서 거기다가 6을 더해주면은 플러스 6 해주면은 정답은 0. 최종 정답은 이제 0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이건 뭐 거의 모든 학교의 그 중간고사 시험 문제 뭐 거의 안 빠지고 나와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이 살짝 될 수는 있지만은 뭐 진짜 그 고난도 문제처럼 뭐 10차당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이제 기본 원리는 이제 비슷해. 항의 개수만 이제 좀 더 많아질 뿐이지.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고. 자, 살짝 이거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적응이 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나머지 정리로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크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정리의 좀 특수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인수 정리라는 건 나머지가 0인, 즉 딱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나머지 정리에서 좀 이제 약간 특수한 형태가 이제 인수 정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F1이 6, 2 F2가 6, F3 다 6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XFX라는 식이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알고 싶다. 그 2를 넣었어.
1을 넣었더니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알고 싶으면은 요 식에다가 1 대입하면 그냥 바로 나머지가 떨어진다, 나온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1을 넣었더니 1f1이 6이란 얘기네. 그 얘기는 뭐야? 이 식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 된다는 얘기지. 또 2f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xfx를 x-2로 나눠도 나머지가 이제 6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x-1, x-2, x-3, x-4로 어떻게 나눠도 항상 나머지가 6이 되려고 하면은 xfx를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x-1,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또 미지수를 잡아야 되고 x-1, x-2, x-3, x-4로 나눴을 때 항상 나머지가 6이 되려면은 여기다 뒤에 이제 플러스 6을 해주는 거지. 이러면은 x에다 1 넣어도 여기가 싹 0이 되니까 6만 남고요. 2를 넣어도 싹 0이 되니까 6만 남고 뭐 4를 넣어도 싹 0이 되니까 6만 남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굳이 6을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0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수를 배우면은 이런 식을 이제 빼기 함수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fx고 얘가 gx인데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요 상태에서 이제 파악해서 뭐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교점의 x좌표가 무엇이냐 막 이런 걸 이제 찾아야 되는 순간에 fx, gx를 따로 보면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fx에서 gx를 뺀 하나의 함수 꼴을 새로운 hx라는 함수로 만들어서 이 함수가 0이 언제 되느냐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곧 fx와 gx가 같아진다는 거고 그걸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면은 교점이거든요. 둘이 만나는 교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빼기 함수라고 하는 거야. 빼기 함수 꼴로 봤을 때 훨씬 파악하기 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제 그 의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인수 정리가 활용이 된 거지. 이렇게 이제 이퀄 0으로 봐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 관점으로도 볼 수 있으면은 굳이 좌변으로 넘겨서 이퀄 0을 만들지 않고도 일률적으로 나머지가 6이 되니까 이렇게 쭈르륵 쓴 다음에 나머지가 6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6을 더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